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이런 걸 여자복이 터졌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요즘 아줌마 2명이랑 동시에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 걸까 싶지만 저를 포함해서 아줌마 2명 모두가 만족하는 상황이라 저도 언젠가부터는 이 데이트를 마음껏 즐기는 중이에요. 두 아줌마 모두 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기도 했고 저를 엄청 좋아해주고 있거든요. 저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저는 로또 맞았다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어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에요. 사실 얼마 전까지의 제 삶은 그다지 특별할 것은 없었어요. 남들처럼 직장을 다니고 연애를 하기도 하고 이별을 하기도 했죠. 제가 일하는 곳은 공장이에요. 단순 생산직은 아니지만 하는 일 특성상 경기도의 큰 공장 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원래 집은 서울인데 공장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원룸을 얻어서 혼자 지내고 있죠. 제가 지내는 원룸은 주택이 밀집된 곳인데 완전 조용한 편이에요. 한밤중이 되면 동네 길거리에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곳이죠. 쉬는 날이나 주말이면 서울 부모님 댁에 올라가는 편이어서 이 동네에 몇 년 살기는 했지만 낮 시간에는 돌아다녀 본 기억이 별로 없네요. 한동안은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잠들고 아침에 깨면 출근하는 식의 생활을 했어요. 혼자서 보내야 하는 저녁 시간이 엄청 무료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죠. 물론 이 도시에도 놀거리는 많은 편이에요. 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번화가에는 술집도 많고요. 서울에서는 요즘 찾아보기 힘든 나이트클럽이 아직도 여러 개가 있기도 해요. 그냥 잠들기에는 아쉬운 평일 저녁에 직장 동료들하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도 마시고 부킹도 해보고 했죠. 그런데 확실히 요즘 나이트클럽은 젊은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죄다 아저씨 아줌마들이 주류인 듯하고 흔히 말하는 물이 썩 좋지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트클럽에서 홈런을 쳤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한 번도 재미를 본 적은 없네요. 저랑 같이 놀러간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 보니 가끔 시내에 나가더라도 술을 조금 마시거나 당구를 치다가 돌아오곤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차츰 시들해지기 시작했고 코로나 시기가 겹치면서 평일 저녁에는 퇴근하면 곧바로 원룸으로 돌아가는 생활이 이어졌죠.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평일 저녁을 보내기 싫었던 저는 이것저것 할 만한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건강관리도 할 겸 헬스에 관심이 생겨서 덜컥 시작을 하게 되었죠.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하는 거창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그냥 살도 빼고 몸이나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헬스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저는 170 중반 정도의 키에 90kg 가까이 나가는 비만 체형이었는데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 몸도 무겁게 느껴지고 가끔씩 거울을 볼 때면 돼지 같은 제 모습이 스스로도 조금 싫게 느껴지더라고요. 퇴근하고 1시간씩이라도 운동을 하고 오자는 생각으로 동네 헬스장을 알아보게 되었고요. 원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규모의 헬스장이 있어서 등록까지 하게 되었어요. 관장님은 4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셨는데 몸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근육질인 분이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50대이신데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그런지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셨던 거였죠. 저 같은 비만 체형이 저렇게 될 일은 없을 테고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냥 보기 좋을 정도로만 몸을 만들고 싶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다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혼자 러닝머신을 달린다거나 운동기구를 붙들고 힘을 쓰는 게 익숙하지도 않았고요. 일이 힘들어서 피곤했던 날은 헬스장을 가는 걸 빼먹은 날도 많았죠. 안 하던 운동을 하려니 어떤 날은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빠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헬스장 관장님이 참 고마우신 분이셨어요. 제가 운동을 빠지는 날이면 어김없이 전화를 주시거나 톡을 주셔서 운동 안 나오냐고 물어봐 주셨죠. 회원 관리의 일환이었겠지만 그렇게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 있으니 억지로라도 운동을 나가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역시 적응하는 동물인가 봐요. 그렇게 몇 달을 하다 보니 이제는 사정이 생겨서 운동을 못 가는 날은 섭섭한 생각이 들 정도까지 되었고요. 덕분에 저는 살도 많이 빠지면서 몸에도 근육이 조금씩 붙기 시작했죠. 배가 불룩 나와서 볼품없던 모습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서 거울을 볼 때면 자신감도 생기고 했어요. 그렇게 3년쯤 헬스에 푹 빠져서 지내고 나니 이제는 어디를 가도 몸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만큼은 아니었지만 제가 봐도 만족스러울 정도였죠. 요즘도 거울 속에서 제 몸을 볼 때면 헬스장에 다니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된 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 헬스장에서 정혜 아줌마랑 영옥이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헬스장을 3년 정도 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걸 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랬듯이 등록을 하고 몇 번 꾸준히 나오다가 안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특히나 여성 회원들은 더 그런 편이고요. 그래서 정혜 아줌마랑 영옥이 아줌마를 헬스장에서 처음 봤을 때도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 아줌마들은 얼마나 헬스장을 다닐까였어요. 동네 특성상 젊은 여자들은 헬스장에서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아줌마들이 종종 등록을 하고 다니기는 하는데 보통 2주를 넘기는 경우가 많지 않았죠. 그런데 이 두 아줌마는 2주를 넘기고도 나름 꾸준하게 헬스장에 나오더라고요. 아마 두 분이 친구 사이 같았는데 함께 다니다 보니 꾸준히 나오는 듯 했어요. 두 아줌마들은 젊은 여성들 못지않게 차려입으셨는데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운동복이어서 때론 쳐다보기가 민망할 정도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두 아줌마 모두 관리를 잘했는지 아주 보기 좋기는 했죠. 헬스장이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자주 마주치는 회원들에게는 가볍게 목례로 인사를 하는 편인데요. 정혜 아줌마랑 영옥이 아줌마하고도 꾸준히 마주치다 보니 가볍게 인사도 하게 되었고 언젠가부터는 친근한 기분마저 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인가 정혜 아줌마가 혼자 나왔던 날 저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왔죠. 아줌마는 저보고 운동을 엄청 꾸준히 한다면서 몸이 너무 멋있다는 말을 했어요. 몸 좋다는 칭찬이야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으니 저도 예의상 꾸준히 운동을 나오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그날 처음으로 정혜 아줌마랑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네요. 정혜 아줌마랑 영옥이 아줌마는 동갑내기 동네 친구였고요. 둘 다 40대 후반의 이혼녀였어요. 아무튼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정혜 아줌마랑 헬스장에서 마주치면 안부도 묻고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나중에는 영옥이 아줌마하고도 안면을 트게 되었고요. 이 아줌마들은 나이는 있는 편이기는 했는데 몸에 쫙 달라붙는 옷을 입어서 그런지 몸매도 예뻐 보였고 나름 매력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저보다 주로 어린 여자들만 사귀어 봤었는데 처음으로 나이 많은 여자에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아줌마들은 저에게 운동기구 사용하는 법을 물어보기도 했고 저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면서 아줌마들이랑 가까워졌어요.
언젠가부터는 셋이 어울리면서 운동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조금 민망하기는 했지만 두 아줌마 사이에서 같이 운동을 하니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재밌기는 했죠. 간혹 아줌마들은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옆에서 감상하기도 했는데요. 막 제 근육을 만지면서 돌덩이 같다고 호들갑을 떨기도 했어요. 이게 옆에서 누군가가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 더 신이 나더라고요. 어떨 때는 아줌마들이 운동기구 쓰는 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자세를 가르쳐 주면서 은근슬쩍 터치를 조금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아줌마들은 대놓고 몸을 밀착시키면서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는 통에 조금 민망해질 뻔한 적도 있었네요. 아줌마들이어서 그런지 어떨 때는 조금 노골적이고 짓궂기도 하더라고요. 그 무렵부터 종종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면 두 아줌마를 상상하면서 하기도 했고요. 헬스장에서 아줌마들하고 있으면 야릇한 생각이 들어서 운동에 집중이 안 되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헬스장의 관장님을 제외하고는 저랑 두 아줌마들만 있을 때도 있었는데요. 저희 셋이 아주 사이가 좋아 보였는지 관장님이 저를 보면서 은큼한 웃음을 짓기도 했죠. 관장님이 제 생각을 혹여나 알아챘을 리는 없었겠지만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민망한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아줌마들이 운동 끝나고 가볍게 동네에서 맥주 한잔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헬스하고 나서는 식단 관리도 하고 술은 잘 안 먹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들하고의 술자리라면 거절하기가 어렵죠. 바라던 바이기도 했고 그날은 약간의 일탈을 하기로 했네요. 그래서 운동을 간단히 마치고는 아줌마들하고 동네 호프집에 가게 되었어요. 치팅데이였던 셈인데 오랜만에 먹는 술안주도 맛있고 맥주도 엄청 달더라고요. 거기다가 두 아줌마랑 같이 마시는 술이라니 기분까지 엄청 들뜨는 듯 했어요. 술자리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고요. 아줌마들은 저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표현하면서 이것저것 물어왔어요. 제가 이야기를 할 때면 아줌마 둘이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그 눈빛들이 약간 부담이 될 정도이기도 했죠. 이게 두 아줌마에게 동시에 집중 관심을 받으니 기분이 참 묘한 게 황홀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제 착각이 아니라 솔직히 그날 분위기는 꼬시면 넘어오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그날 2시간 정도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술도 살짝 취할 무렵에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영옥이 아줌마가 저랑 집에 가는 방향이 같은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정혜 아줌마를 보내고는 영옥이 아줌마랑 둘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게 되었어요. 어둑한 동네를 아줌마랑 둘이 걸으니 기분이 약간 묘해지더라고요. 영옥이 아줌마는 살짝 취기가 오른다면서 저에게 교태를 부려왔고요. 이대로 헤어지기 조금 아쉽다면서 가볍게 한 잔 더 하고 싶다고 조르기 시작했죠. 그런 게 마치 저에게 무슨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서 저는 영옥이 아줌마를 제 원룸에 데려오게 되었고요. 방에서 가볍게 맥주 한 캔씩을 더 나눠 마시고는 결국 영옥이 아줌마랑 연애까지 해버리게 되었죠. 한동안 상상만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 더 흥분되고 기분이 야릇했어요. 그날 2번이나 사랑을 나누고는 저는 영옥이 아줌마를 집에 데려다 주었죠. 아줌마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제 뺨에 뽀뽀를 해주면서 오늘 너무 황홀하고 좋았다고 애교를 잔뜩 부리고는 들어갔어요. 뭐 저도 좋기는 너무 좋았는데요. 정혜 아줌마 보기에 민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죠. 그렇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개운하고 후련하게 깊은 잠을 자게 되었죠. 그리고 이틀 후에 헬스장에 가게 되었는데요.
정혜 아줌마랑 영옥이 아줌마가 먼저 헬스장에 나와 있었어요. 영옥이 아줌마는 저를 보자마자 윙크를 하면서 아는 체를 해왔고요. 정혜 아줌마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은 게 영옥이 아줌마와의 일을 아는 듯한 눈치였죠. 저를 보고는 팔짱을 끼면서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고요. 그날따라 운동 자세를 자세히 알려달라면서 더 몸을 바짝 밀착시키고 하는 게 너무 노골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운동을 마치고는 가볍게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셋이서 또 근처 커피숍에 가게 되었네요. 거기서 정혜 아줌마는 그날 있었던 일을 다 들었다면서 약간 질투 섞인 내색을 해왔고요. 영옥이 아줌마랑은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자기랑도 연애를 좀 해줄 수 없겠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커피를 마시다가 너무 놀라서 뿜을 뻔했어요. 영옥이 아줌마랑 이야기가 다 되었다는 것도 황당했고요. 그리고 셋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게 당황스럽기도 했죠. 진심이냐고 물었더니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정혜 아줌마는 그렇다고 답을 해왔고요. 저는 처음에는 황당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잠시 후에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런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겨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업돼서 입을 여는데 떨리기까지 했어요. 저는 정말로 두 분이 괜찮으신 거 맞냐고 다시 한번 물었고요. 너무 태연한 눈빛으로 저를 응시하는 두 아줌마들의 눈빛에 저는 그 행복을 덥석 물어버리기로 했죠. 그리고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두 분 모두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좋다고요. 셋이서 헬스도 같이 즐겁게 하는데 데이트만 따로 하는 게 조금 그런데 데이트도 셋이서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했죠. 아줌마들은 그런 제 말을 듣고는 저보고 은큼하다고 제 팔을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셋이서 함께 연애를 하는데 동의를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는 그날 두 아줌마를 양쪽에 끼고는 정말 날아갈 것 같은 발걸음으로 제 원룸으로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을 정혜 아줌마, 영옥이 아줌마랑 보내게 되었어요. 그 시간들은 정말이지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짜릿함 그 자체였네요. 우리는 그 이후로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시간들은 더 즐거워졌고요. 어떤 날은 일찍 운동을 마치고 셋이서 제 원룸으로 가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주말에 1박 2일로 바닷가에 놀러 갔다 오기도 했네요. 거기서도 숙소를 잡고는 밤새 아줌마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죠. 아줌마들 둘이서 저를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몰라요. 저도 그에 대한 보답으로 헬스장에서 운동도 더 잘 가르쳐 드리고요. 셋이서 사랑을 나눌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편이죠. 요즘 이 두 아줌마들 덕분에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장에 나가서도 그렇고 혼자 있을 때도 저절로 싱글벙글 웃음이 새어나오곤 하죠. 두 아줌마도 저와의 더블 데이트를 아주 좋아하고 있고요. 우리 셋은 야릇하지만 재밌는 이 관계를 모두가 만족하고 있어요. 제 바람은 오직 하나예요. 두 아줌마와의 이 사이가 아주 오래오래 지속되어 주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저는 정말로 요즘 너무 행복하네요.